23차 시 영상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23차 시는 너무 중요하니까 선생님이 수나라, 당나라, 개간 먼저 하고 이렇게 수업에 들어갈게요. 이거 23차 시 뒷면에 필기하세요. 자, 23차 시 뒷면에 이게 필기가 안 돼 있으면 여러분 학습지 도장 찍어주지 않습니다. 자, 우선은 수나라는 약간 진나라랑 비슷해요. 위진남북조라는 시기를 통일을 했지만 너무 무리한 통목공사, 진시황제가 만리장성을 쌌다고 하면 수나라에서는 물로 흥한 나라, 물로 망한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대운하, 중국의 2대 토목공사에 해당하는 대운하 건설 때문에 무리한 토목공사, 그리고 당시에 우리나라에 엄청 강한 나라가 있었죠. 고구려를 쳐들어갔다가 살수대첩, 을지면덕 살수대첩에 의해서 패배하고 난 다음에 돌아오는 과정에서 당나라의 장군 중에 한 명인 이연이 이렇게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30년 만에 얼른 망해버려요. 우리 진나라는 15년 만에 망했죠. 근데 수나라는 30년 만에 망해버리고 그 다음 당나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30년의 짧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수나라가 역사에 미친 영향은 되게 커요. 대표적인 거 삼성육부라는 중앙 정치 조직이에요. 중앙. 그러니까 오늘날 뭐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그다음에 그 밑에 각부 있잖아요. 뭐 재경부라든지 외교부라든지 교육부라든지 이런 부가 나눠 있잖아요. 이거랑 약간 유사해요. 중앙 정치 조직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여기다 좀 써놓을까? 삼성육부는 뭐다? 중앙 정치 조직이다. 중앙 정치 조직이다 라고 써놓고요. 그 다음에 균전제는 뭐냐면 여러분 균전제는 이렇게 모든 땅은 다 황제의 땅이야. 수나라의 중국 모든 땅은 황제의 땅인데 모든 땅은 황제의 땅인데 이 황제의 땅을 똑같이 구등분을 해서 9명의 사람에게 나눠준다. 그러니까 토지 공유, 모든 땅은 국가의 땅이고 황제의 땅이고 그 땅을 백성들한테 균등하게 나눠준다. 그러면 이 균전제를 실시하면 부자도 없고 가난한 사람도 없겠죠. 그리고 국가에서 백성들한테 땅을 나눠줬기 때문에 백성들은 그 땅을 가지고 농사를 짓고 먹고 살잖아요. 그래서 세금을 3가지를 내요. 앞에 조는 토지세, 전세, 곡물로 내는 조, 그 다음에 용. 국가한테 토지를 받았기 때문에 이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군복무를 한다든가 성을 쌓는데 이렇게 노동력을 제공한다든가 용은 노동력을 제공한다. 국가에게 노동력을 제공한다. 그 다음에 마지막 조는 그 지역의 특산물 있죠. 우리 지역에는 삼배가 특산물이야. 우리 지역은 담배가 특산물이야. 우리 지역은 감귤이 특산물이야. 그러면 특산물을 내는 거. 조용조. 3가지 세금을 내게 돼요. 국가에서 땅을 균등하게 받았으니까 3가지 세금을 내는데 이 조용조는 되게 중요한 게 이거 우리나라에도 똑같이 우리나라가 중국을 따라해서 3가지 세금 조용조를 거둬요. 앞에는 땅에 대한 세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노동력 제공, 그 다음에 이거는 집집마다 특산물 이렇게 걷는 거 이런 세금 제도를 마련했고요. 그 다음에 국가에서 땅을 받았기 때문에 그 땅을 군복무는 어떻게 하냐? 부병제라고 하는데 이 부병제는 한마디로 만 16세에서 60세까지 그러니까 남자 늙어 죽을 때까지 이때 당시 평균 수명이 40세가 안 됐을걸요. 그래서 농민은 곧 무슨 의미냐? 농민이 곧 병사다. 평상시에는 농사를 짓다가 그렇게 농사를 안 짓는 시기 있죠? 그 시기에는 국가를 위해서 군복무를 하러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농민이 곧 병사다라는 부병제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고 관리 선발 방식. 선생님 지난번에 한거리 성제는 지방 호족들이 자꾸 중앙으로 올랐다 그랬죠. 그래서 구품 중정제로 바꿨더니 이 중정관이 추천한 사람들이 다 지방 호족이어서 또 이제는
올라온 대단한 가문 사람들끼리만 결혼을 해서 문벌 귀족 사회가 됐다고 그랬죠. 위진 남북조 시대에. 그래서 이제는 이거 안 되겠어. 한거리 성제도 안 되고 지방에서 추천하는 것도 아니고 안 되고 중앙에서 내려가서 관리가 지방에 있는 사람을 선발해 오는 것도 결국에는 문벌 귀족 사회가 생성돼 가지고 이런 황제권을 강화시키려면 호족이라든지 문벌 귀족들을 억눌러야 되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는 드디어 과거 시험을 봐서 유교인 과거 시험을 받아서 자 인재를 선발하게 됩니다. 가장 공정한 거죠. 시험을 봐서 인재를 선발한다. 근데 사실 이 과거제도 약간의 한계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나중에 얘기해 줄게요. 근데 이 수나라가 30년이라는 짧은 나라지만 이 앞으로 당나라에 그대로 계승이 돼요. 삼성육부제라든지 군전제, 조용조, 보병제, 과거제. 이거는 중국 왕조에만 계승된다는 게 아니라 중국 주변에 있는 우리나라, 베트남, 일본까지 다 전파가 돼요. 중국 주변에 있는 나라에게 다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수나라는 30년이라는 짧은 역사를 가진 나라지만 되게 끼친 영향은 되게 컸다는 것. 여러분 이거 필기할 때 선생님 설명을 들으면서 조금씩 해야지 막 필기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자, 필기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어쨌든 수나라가 고구려에 쳐들어갔다가 살수대첩으로 나라가 금방 망하죠. 고구려를 침략했다가 살수대첩으로 지죠. 을지문덕 살수대첩. 그래서 당이연이라는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수나라를 없애고 새로운 왕조 당나라를 세웁니다. 근데 당나라는 되게 오래 가요. 우선 여러분 이거를 좀 크게 그려. 크게 이렇게 색연필로 크게 그리세요. 이게 산을 이렇게 그리세요. 선생님 좀 좁게 썼는데 여러분 크게 써. 그래서 당나라는 되게 오래 가고 전성기가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 와요. 두 번이 오는데 이 당태종이라는 사람이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이야. 여러분 이 왜 당태종이라는 사람이 어마어마한 사람이냐면 이 당태종은 정치적 황금기거든요. 정관의 치라고 그래요. 정관은 이 사람의 연호야, 연호. 잘 다스렸다. 치세다. 위대한 치세다 해서 정관의 정치를 너무 잘했던 거죠. 당태종이. 그리고 사실 이 당태종이 정치를 잘했을 뿐만 아니라 더 위대한 점은 여러분 항상 한족과 북방 유목민족이 싸우면 누가 더 군사적으로 우세했나요? 당연히 북방 유목민족은 말 타고 칼 들고 다니는 애들이기 때문에 중국 한족이 항상 북방 유목민족한테 당했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당태종은 이때 당시에 북방 유목민족이 돌궐이었거든요. 돌궐? 근데 이 돌궐을 완벽하게 제압을 해요. 돌궐을 완벽하게 제압해서 이겨. 중국 역사상 거의 없는 일이야. 북방 유목민족을 완벽하게 제압하는 거. 한무제도 반절만 쫓아냈지 완전히 제압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당토종은 중국 역사상 최초로 북방 유목민족인 돌궐을 제압하고 돌궐에서 너는 북방 유목민족 중에서도 대단한 사람이야. 북방 유목민족의 최고의 지도자야. 라는 북방 유목민족도 이 당태종을 인정을 해준 거야. 북방 유목민족도 너의 밑에 있어. 너가 북방 유목민족을 다 다스리는 지도자야. 라는 청가한이라는 칭호를 북방 유목민족한테 받을 정도로 돌궐이라는 북방 유목민족을 완벽하게 제압했던 유일무이한 중국의 황제. 엄청나게 강한 황제, 중국의 황제 7명이라고 했죠. 그 중에 넘버원이야. 가장 강했던 황제, 중국의 가장 황제. 하다못해 북방 유목민족마저도 제압했다. 그런데 이 당태종이 유일하게 진 나라가 하나 있거든요. 그 나라가 우리나라 고구려야. 고구려 안시성 싸움 있죠? 안시성 싸움. 서들어갔다가 화살 맞은 황제 있죠? 중국 황제. 이 사람이 당태종이에요. 그러면서 안시성의 양만춘한테 너 정말 적장이지만 너 참 대단한 장군이다 하면서
낭만춘한테 어마어마한 야사이긴 해요. 야사. 어마어마한 선물로 주고 돌아갔다는 그 황제죠. 정말 졌지만 적군의 장수를 이렇게 칭송했던 그 황제예요. 그런데 이 대단한 당태종이 죽으면 우리도 강개토대왕 장수왕이 죽은 다음에 고구려에 혼란이 오죠. 근데 중국에서도 약간 혼란기가 와. 그래서 무위의 화라고 해가지고 측천무라는 여자와 위후라는 여자들이 통치하는 시기가 오는데, 사실 이거는 남성 중심으로 봤기 때문에 그 여자 두 명이 됐을 때는 중국이 약간 혼란기였다라고 표현하는데, 근데 측천무라는 여자를 여러분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어마어마하게 정말 잔인한 여자고, 그 대표적인 일화로 돼지? 인간 돼지라는 걸 만들어요. 자기 남편이 당 고종이었는데, 이 측천무가 얼마나 권력의 화신이었냐면, 자기가 원래 황후가 아니고 고종의 첩이었거든요. 두 번째, 세 번째 부인 이 정도 됐는데 황후가 따로 있었어요. 황후가. 근데 그 황후 자리를 너무 차지하고 싶은 거야. 근데 당 고조가 정말 예뻐했대요. 측천무를. 그런데 이 황후는 애를 못 낳는데 측천무가 고종의 첫 딸을 낳아요. 그래서 황후가 측천무 자기 라이벌이긴 하지만 딸이 낳았다길래 구경하러 갔죠. 황후가. 그런데 그 다음날 황제의 딸이 측천무의 딸이 죽어버린 거야. 그래서 이 고종이 화가 나서 황후를 폐위시켜버려요. 왜냐면 당연히 황후가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그 딸이 죽었기 때문에 황후가 죽은 거 아니냐라는 거였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이 딸을 죽인 여자가 누구였냐면 측천무 본인이었던가. 본인이 죽여서 자기의 라이벌인 황후를 쫓아내고 본인이 황후가 된 거죠. 정말 무서운 여자죠. 그리고 이게 당 고종이 좀 한참 후에는 이 측천무보다 다른 여자를 더 사랑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자기 남편 당 고종이 죽은 다음에 그 자기 남편의 애첩이었던 여자를 인간 돼지로 만들어버려요. 막 엄청 잔인한데 손, 발 다 잘라버리고, 손하고 다리를 다 잘라버리고, 눈도 다 지져버리고, 불로 코로 다 지워버리고,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 돼지를 화장실에서 키웠거든요. 그 여자한테 인간 돼지다라고 명명 붙이면서 그 화장실에서 키웠다고 해요. 정말 끔찍하고 잔인한 여자죠. 근데 그 이후에 또 위후라는 여자는 이번에는 자기 딸을 죽이고 자기가 지도자가 된 게 아니고 자기 남편을 암살하고 또 지도자가 돼요. 그래서 두 명의 여자의 시절이 있고 난 다음에 당나라가 꺾이나 했더니 당현종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정말 문화적 황금기 제2의 당나라의 전성기를 만들죠. 그런데 이 당현종은 초기에는 정말 정치도 잘하고 당나라를 엄청나게 발전시켰거든요. 그래서 이 당현종 때는 당나라에 문화적 황금기를 만들어요. 황금기를. 그래서 이 문화적 황금기를 당현종의 그 연호를 따서 개원에 치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당현종이 한 60살쯤 돼서 어떤 여자를 봤는데 그 여자가 너무 아름다운 거야. 그 여자는 자기 아들의 와이프였던 양귀비였던 거죠. 양귀비를 보고 한눈에 뿅 가버려가지고 자기 아이들의 와이프, 그러니까 며느리를 자기 여자로 취하는 거죠. 정말 이해 안 되죠? 그런데 이게 약간 유목민족의 풍습이라고 해요. 유목민족은 약간 그렇대. 그런 풍습이 있었대. 아들의 며느리도 취할 수 있고, 형수도 아내로 취할 수 있고, 이런 풍습이 남아있어서 그래요. 근데 사실 선생님이 옛날에 중국을 여행 갔을 때 양귀비 상을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너무 깜짝 놀랐어. 왜냐면 양귀비 상의 양귀비가 너무 못생겨가지고 이렇게 도자기 형식으로 만들어놨는데, 양귀비가 일설에 의하면 키가 163밖에 안 되는데 몸무게는 80kg였대요. 80kg.
거기에다가 피부는 엄청 하얗대. 엄청 하얗고, 그리고 이때 당시에 미인은 모든 구멍이 작아야 돼. 모든 구멍이. 그래서 눈도 진짜 조그맣고 코도 조그맣고 다 조그매. 근데 아마도 이때 당시에 최고의 미인이 양귀비였다고 하니까 이때 당시에는 퉁퉁하고 그 다음에 얼굴이 하얗고 눈이 작고 이런 여자들이 미인이었나 봐요. 그때 당시에 미의 기준이 항상 바뀌고 있으니까 오늘날에는 통통하면 못생긴 여자죠. 근데 이때 당시에 모든 여자들이 다 말랐기 때문에 통통하면 미인이었던 거 봐요. 근데 이 양귀비한테 당현종이 홀딱 빠져가지고 60 넘어서 정치에 정말 관심이 없고 그냥 양귀비가 원하는 사람을 높은 자리에 앉히고 막 이런 정치 형태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당현종이 정치에 전혀 관심이 없어졌어. 차라리 당현종이 빨리 죽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당현종은 너무 건강했던 거지. 그때쯤 이슬람 왕조인 아바스 왕조가 랑 싸우게 돼요. 비단길에서. 그러면서 이 탈라스 전투를 치르는데 이슬람 왕조인 아바스 왕조와 당나라의 이렇게 당나라랑 싸우는데 당연히 황제가 정치에 관심이 없고 여자한테 푹 빠져가지고 띵까띵까 맨날 놀고 있는데 이 탈라스 전투에서 이겼겠어요? 졌겠어요? 당연히 졌겠죠. 751년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탈라스 전투 결과 어디를 뺏겨버릴까요? 이슬람 아바스 왕조한테 비단길을 뺏겨버려. 비단길을 중국이 더 이상 이제는 갖지 못하게 되는 거죠. 뺏기는 거죠. 그러면서 이 비단길을 누가 장악한다? 이슬람이 장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엔 중국에서는 비단길 대신에 여전히 국제무역을 해야 되잖아요. 대신에 바닷길을 이렇게 개척을 하게 돼요. 중국에서 바닷길을 개척을 합니다. 아이고, 선생님 계속 오타가 나네요. 자, 바닷길로 옮긴다. 국제무역 항로가 중국이. 왜냐면 비단길, 사막길을 뺏겨버렸거든. 이 탈라스 전투로. 그리고 이 탈라스 전투를 통해서 이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 되게 과학자라든지 기술자를 우대해요. 근데 중국은 다른 나라는 뭐 이렇게 되게 종이라든지 책이라든지 이런 거 잘 못 만드는데 중국에서는 한나라 때 체륜이 종이 만드는 기술을 만들었잖아. 재지술, 책 만드는 걸 보면서 이슬람에서 아예 그 종이를 만드는 기술자들을 데려가 버려요. 잡아간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슬람에 이렇게 책 만드는 기술이 퍼졌겠죠. 그 이슬람에 퍼진 책 만드는 기술이 서유럽까지 가고 그러면서 중국의 4대 발명품 중에 하나인 제주술이 가장 먼저 서역 지역으로 퍼지게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 탈라스 전투 자체가 제주술이 이렇게 유럽 지역에 퍼지게 되는 계기가 돼요. 그리고 이 탈라스 전투 이후로 이제는 양귀비가 너무 당연적인 관심도 없고 양귀비랑 맨날 띵까띵까 놀고 정말 양귀비는 대표적인 경국지색이에요. 너무 예뻐가지고 나라를 망하게 하는 여자. 그래서 알록산과 사사명이 안사의 난을 일으켜요. 안사의 난을. 근데 이 안사의 난이 여러분 얼마나 거의 한 몇 년 갔다더라고. 되게 오래 갔었는데 오래 가기도 갔고 그 다음에 이 안사의 난 결과 여러분 상상이나 할 수 있겠어요? 중국 인구의 75%가 죽어요. 그러니까 4명 중에 3명이 죽어.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반란이었다라는 거. 결국에는 이 안사의 난으로 이제는 당나라가 완전 흔들거리는 거죠. 이 안사의 난 결국은 양귀부도 자결하게 되고 당현종도 죽게 되긴 하겠죠. 그리고 안사의 난 때문에 사회가 너무 혼란스러운데 이 항소 얘들아 우리가 이제는 우리 진시 황제 때 진승5강의 난 기억나죠? 그 다음에 한나라를 망하게 한 거는 황건적의 난서. 노란 두건을 쓴 사람들의 농민반란. 이제 3번째 농민반란. 자, 이 항소의 난도 역시나 여러분 농민반란이에요. 농민반란인데 이 황소라는 사람이 소금 밀매업자인가? 근데 이 사람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여러분 농민 반란이라고 해가지고 되게 작은 규모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야. 이 항소의 반란 중국은 워낙 땅덩어리가 크고 사람이 많으니까
반란이 일어나면 무슨 농민 반란이 한 나라의 군대만큼 일어나요. 그래서 황소의 반란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이거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누가 성장하게 되냐면 군인 세력이 성장하게 되겠죠. 그 군인 세력이 절도사예요. 군인 세력. 군사권을, 그러니까 장군들, 우리나라 치고는 군인 장군들, 대단한 군대를 가진 절도사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이 황소의 난은 어떻게 제압되냐면 황소 밑에 주전충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주전충이 이 황소를 죽이고 자기가 또 난을 일으키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주전충의 난 때문에 자, 주전충의 난은 결과적으로 이것 때문에 주전충이 결국에는 당을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주전충이 멸망시키고 바로 그러면 다른 나라를 세웠냐? 아니요. 이제 5대 십국이라는 혼란기에 들어서요. 혼란기. 5대 십국이라는 혼란기에 들어섰는데 이 5대 십국은 5명의 강한 절도사들이 그러니까 강한 절도사들이 5대에 걸쳐서 10개의 나라를 만들었다. 5대 십국이 또 다른 혼란기. 그러니까 절도사들이 군인들이 난립하는 우리나라 고려의 무인 정권처럼 군인들이 난립하는 시기입니다. 절도사들이 군인 출신들이 나라를 세워서 난립하는 시기예요. 그런데 이게 자, 이 혼란기를 끝낸 사람은 조광윤이라는 사람이 이 조광윤 자체도 절도사 중에 한 명이야. 이 사람이 통일을 시켜요. 이 조광윤이 새로 세운 나라가 자, 송나라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개간 중요한 거니까 개간해 주는 거니까 자 23차시 뒷면에 잘 써놓도록 합시다. 자 이제 23차시 봐주세요. 자 여러분 선생님이 수나라는 물로 흥해서 물로 망한다 이렇게 외우라 그랬죠. 자 위진남북조라는 시기를 통일한 게 수나라였어요. 그래서 수나라에서는 황제 2명만 알면 돼. 수문제, 수양제 이렇게 2명만 알면 돼요. 수는 문제를 냈다 하면서 과거제 이렇게 연결하세요. 과거제 문제 낸 사람 과거제라고. 자 선비족 그러니까 북조에서 결국은 통일을 한 거예요. 자 돌굴이 분열된 틈을 타서 남북조를 통일했다. 그리고 이거 꼭 기억해야 돼. 수 문제 때 만들어 온 게 과거제다. 자, 과거제. 왜냐면 이거 과거제 여러분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고려 때 들어와서 우리 조선 망할 때까지 과거제 하잖아요. 우리나라의 역사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자 귀족 세력을 억제하고 황제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몽골 귀족들이 이제는 이거 구품 중정제 했더니 몽골 귀족들이 관직을 다 차지하는 거야. 그래서 황제권을 강화하려면 이 몽골 귀족을 눌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얘들아 가문 가지고 뽑지 않을 거야. 이제는 시험 보고 뽑을 거야. 그래서 황제한테 충성을 많이 하는 유교를 많이 공부한 사람을 뽑을 거야. 중국의 대표적인 관리 선발 방법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거의 한계점은 나중에 송나라 때 또 다시 과거제의 한계점 설명할게요. 그리고 자 토지, 조세, 군사 조직을 정비했습니다. 토지 선생님이 이거 얘기했죠. 균전제. 우리 여기다 써줄까? 여러분은 여기 선생님 여기서 이렇게 쓰면 되겠구나. 토지제도는 선생님이 모든 땅은 다 국가 땅이야. 그래서 국가가 똑같이 평민들한테 땅을 나눠주는 군전제를 만들죠. 군전제. 이게 나중에 당나라 때 그대로 연결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조세는 토지세, 그 다음에 노동력을 걷는 용, 그 다음에 그 지역의 특산물을 걷는 이거를 만들었다 했어요. 조세는 얘들아 옆에다 꼭 써놔. 그리고 자 군사제도는 선생님이 말했어. 국가가 땅을 줬기 때문에 백성들은 그 땅을 받은 백성들은 자기 땅을 지키러 군복무를 1년에 꼭 돌아가면서 해야 돼. 그래서 농민 이꼴 병사다 하면서 부병제라고 했죠.
부병제, 농민이 꼴 병사다 이런 뜻이에요. 아비부 그냥 사내부 그러니까 아무튼 농민이 꼴 병사다 하면서 부병제라고 꼭 기억해 놓으세요. 자, 정비를 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황제가 이 땅을 주고 세금 걷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는 누구를 억누르면서 모든 사람이 균전제라는 건 모든 사람이 경제적으로 평등한 거예요. 세금도 다 똑같이 넣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 이거를 뭐라 그럴까? 아이고 지워야 되네. 황제 지배 체제를 강화합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황제가 모든 사람은 똑같이 똑같이 땅을 나눠주니까. 그리고 모든 국가도 토지를 똑같이 나눠주고 세금도 똑같이 걷고 군복무도 똑같이 하니까 모든 황제한테 권력이 집중되는 걸 선생님 다른 말로는 뭐라 그랬어요? 중앙집권 체제라고 한다겠죠. 강합니다. 아무튼 수 문제 꼭 기억할 거 과거제를 실시했다라는 거 그리고 이런 걸 만들어서 나중에 당나라한테 그대로 연결된다. 자 그리고 그 다음 황제 수양제 이 사람이 중국의 2대 토목공사인 하나인 대운하를 완성하는데 여러분 이거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어요. 당시 중국 사람들한테. 왜냐하면 이거 보세요. 교과서 65조 아이고 잠시만요. 그걸 보면 이게 선생님이 실제로 이 대운하에서 이 배 타고 왔다 갔다 해봤거든요. 실제로 와 이게 인공으로 사람이 팠다는 거 자체가 너무 신기해. 이 대운하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 대운하 원래 강은 이렇게 흐르잖아요. 중국 강은 많아도. 근데 이 강에 이거를 땅을 요만큼 엄청나게 강 폭이 넓어. 이거를 땅을 파고 또 파고 이걸 이 긴 거리를 팠다고 생각해 보세요. 파고 거기에다 물을 채웠다고 생각해 보세요. 와, 이때 당시에 수나라 백성들은 정말 죽고 싶었을 거야. 땅을 파고 또 파고 거기에다 물 채우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 여기 밑줄 그어줍니다. 만리장성과 함께 중국의 2대 토목공사로 알려졌다. 수양제 때 완성이 돼서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농산물이 빨리 이쪽으로 했겠죠. 그리고 이렇게 군대도 빨리 왔다 갔다 하고 황제 명령도 왔다 갔다 빨리 하고 그래서 중국의 남북에 있는 경제 동맹 현재까지도 사용되고 있어요. 맞아요. 선생님이 진짜 중국 가서 이 대운하에 뭐라 그래야지 이런 작은 배 말고 좀 큰 배를 타봤어요. 대운하에서.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운하. 자, 근데 우리가 이거를 대운하를 여러분 대운하 수양제 때 꼭 기억해 놔야 돼요. 그 다음에 대운하가 그리고 또 우리 고구려 침략하는 데도 이용돼요. 전쟁 물자 빨리빨리 옮기는 데도 이용이 된다라고 합니다. 자, 아무튼 대운하를 완성해서 남북의 물자를 유통을 원활하게 하는 목적 그리고 화북과 강남 지역의 경제를 통합했다. 강남이 훨씬 더 쌀이나 이런 게 많이 나온다 그랬죠. 그 다음에 대운하 등 대규모 토목공사 그리고 자 어디를 쳐들어갔다가 실패한다. 고구려를 쳐들어갔다 실패한다. 무슨 대첩? 우리 기억하셔야 돼요. 살수대첩이에요. 살수대첩 때 져가지고 결국엔 백성의 불만이 증가해서 각지에 반란이 일어났는데 당나라 이연이라는 사람이 수양제를 제거하고 본인이 당나라를 건국하죠. 결과적으로는 건국 30년 만에 당나라는 멸망한다는 거. 약간 진나라랑 유사해. 대규모 토목공사 하는 나라는 금방 단명하죠. 자, 강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